법이 원만하게 다 드러나면 분별이 곧 법이다. 법이 원만하게 다 드러나면 분별이 곧 법이다. 우리가 이제 이게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뭔지 몰라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법이다, 법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방편의 말이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는 거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깨닫는 겁니다. 이제 마음 바탕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거 이제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 거다. 원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다. 자기 본래 면목을 문득 깨닫게 되면 이렇게 원래 드러나 있었던 거다. 그동안에 이제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법문을 듣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문득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 하나를 깨달으려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문득 이걸 깨닫게 되면 이게 원래 있었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새로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다. 한번 깨닫는 거다. 한번 확인하는 거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러난다 할 수 있죠.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이걸 한번 딱 깨닫게 되면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딱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딱 드러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는 거는 이제 생각 안 따라가고, 생각을 해도 생각을 안 따라가고 여여부동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생세계에 발을 딛고 의식주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경험들을 하죠. 여러 가지 살면서 이제 그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들을 해요. 말하자면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에 그동안에 너무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고 생각에 아주 물이 들어 있어요. 이제 웬만한 생각들에서는 이제 끄달려 가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자기가 각자 집착하고 있는 거, 사고 방식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렸을 때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상처 이런 것들에는 이제 쉽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예민하게. 그런 것들은 이제 번뇌가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게 다 생각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나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중생세계를 이렇게 생각 속에서 살듯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그런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해도 생각을 안 따라가는데 여여부동한 이 자리에 습관이 드는 거죠. 새롭게 훈습된다. 신운. 새롭게 습관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운이다. 대성기준론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신운. 새롭게 여기에 습관이 든다. 그러면서 이게 낯선 곳인데 낯선 곳에는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의 분별 망상 세계는 익숙한 데인데 거기에서는 자꾸 낯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반야심경에서도 얘기하듯이 원리 전도 몽상, 음, 중생의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난다. 고경열반. 그래서 결국 열반에 이른다. 열반이라는 게 이제 생각에서 다 벗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없다. 이런 방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이라는 게 이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에서 벗어나면 이 생각이 법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것은 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꾸 벗어나면 동시적으로 이제 법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태양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자꾸 이제 사라지면 밝아지죠. 태양빛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본래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 불성을 다 갖추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가리고 있다가 체험을 할 때 문득 생각이 한번 죽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한번 끊어진다. 또는 생각이 포기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문득 생각이 한번 끊어지면서 원래 있던 이 법의 자리, 밝은 광명의 자리가 이 빛의 자리가 한번 딱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게 빛의 자리, 광명의 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의 자리다, 광명의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밝게 드러나요. 생각이 자꾸 사라질수록. 이게 처음에는 생각이 한번 문득 끊어지면서 원래 있던 이 빛의 자리가 딱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부라는 거는 문득 깨닫는 일이 한 번 있고 그러면 이 빛의 자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제 여기서 생각이 자꾸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을 안 따라가게 되면 이 빛의 자리가 자꾸 이제 힘이 생기고 더 밝아져요. 이제 이렇게 한번 깨닫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꾸 밝아지는 측면이 있고 익숙해지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법이 밝아지는 측면이 있고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한번 깨닫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고,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습관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법이 밝아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여기에 힘이 생기고, 말하자면 생각 따라 다니지 않고, 그러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측면이 있고, 이게 이제 동시적이죠. 둘이 아니라 동시적이다. 이게 이제 일심이문, 대성기준론에서는 일심이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여문과 생멸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가 생각은 자꾸 조복이 되고 또 반대로 생각이 조복이 될수록 법은 자꾸 밝아지고 이게 이제 하나로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뭐 정의 쌍수다 또는 뭐 정의 등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선정과 지혜가 함께 갖춰진다 또는 뭐 성정과 지혜가 함께 밝아진다. 함께 선정과 지혜가 함께 생활이 된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이 밝아지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법이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극복됐다 해서 서지장이 극복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 뭐냐? 결국 깨달음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법이 밝아지면 분별만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왜 법을 얘기해야지 분별을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분별을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법을 얘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원천지에 법이 서지장이 극복이 되면 원천지의 법이 100%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법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법공이 되기 때문에. 법도 공하기 때문에 법을 말할 필요는 없다. 법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분별만 말하는데 이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의 안목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선사의 그런 그 일화도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도를 모르는데 왜 사물을 얘기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 법을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도를 말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다시 또 묻죠. 그럼 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역시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서지양이 극복이 되면 이 법이 온천지에 100%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천지에 다 법뿐이기 때문에 법은 말하지 않게 돼요. 저절로. 예를 들어서 뭐 법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왜? 다 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 허공만 있으면 이게 허공이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다 물속에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냥 다 100% 물이면 굳이 물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은 분별을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다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을 말하면서도 나는 분별을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왜 분별을 말하면서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분별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법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는 법이 100%이기 때문에 분별도 법이기 때문에 그냥 분별만 말한다. 법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저절로. 법이라는 게 이제 없다니까요. 법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법공. 어, 법공, 아공, 법공,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아공, 법공. 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물론 나라고 할 것도 없죠. 당연히. 우리가 무아 체험이다. 무아를 경험한다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딱 체험한 게 무아 체험이고 무아 경험이에요. 이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법을 체험한 거고 법을 경험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무아가 실현되는 거는 조금 습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아상이라는 생각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의 문제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제 깨달아서 자기가 경험하는 문제다. 실제 깨달아서 경험하는 문제다. 이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여기까지예요. 말은 여기까지고
실제로 자기가 이걸 깨달아서, 그럼 이게 빛의 자리거든요. 이게 광명의 세계예요. 이게 드러나요. 그게 밝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살면 돼요. 여기서 살면서 이제 자꾸 생각 따라다니는 습관에서는 벗어나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생각을 안 따라가는 이 법의 자리에, 지혜의 세계에 자꾸 습관이 들고, 그럴수록 생각에서는 자꾸 해탈하게 되고, 그럴수록 법은 동시적으로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꾸 밝아지고, 법이 자꾸 밝아지고, 동시적으로 생각으로부터는 자꾸 해탈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결국 깨달음이 뭐냐? 결국, 그러면, 온전한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하게 돼요. 결국 완벽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자꾸 이렇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를 하게 된다고요. 추구심이 자꾸 일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분별망상의 심에서 완전히 못 벗어나서 그런 거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부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 부족해. 부족감을 느껴. 그러니까 온전한 깨달음을 자꾸 이제 추구하는 거죠.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깨달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를 우리가 서지라고 하고, 그게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해서 서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지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교 결의 경전에서, 불교 결의에서는 서지장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런 뜻이죠. 뜻은 그런 뜻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분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분별심. 그래서 이게 서지장이 극복이 되는 게 분별심이 조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알려고 하는 그 분별심이 조복됨으로써 동시적으로 이제 법이 100%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갖추고 있는 법이 100%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게 되죠. 왜? 이제 온전히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게 돼도 이제 법이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부족감도 없고, 밝고, 말하자면 분명하고, 그러니까 댓글만큼의 궁금한 것도 없고, 의심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구석이 없고, 그렇다고 법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100%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운 구석이 없고, 그림자가 없고, 이런 이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서 궁금한 게 없고, 의심이, 눈곱만큼도 의심이 안 일어나고, 스스로의 삶에서 그렇다는 거죠. 스스로 삶에서, 이게 법이다 할 게 없고, 이제 온천지가 온 세상이 다 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대해서 말할 게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 법은 이미 다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게 정법안장이라고 하듯이 이 법이 눈앞에도 다 드러나 있지만은 이게 눈 속에도 저장이 되거든요. 정법안장이라는 게 바른 법은 눈에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법이 이렇게 쑥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눈에 저장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눈만 있는 것 같죠. 그냥 눈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 우주가 다 눈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다 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 눈에 있다. 눈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옆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분별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눈에 법이 온전히 다 갖춰져 있어요. 눈에 저장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까지도 방편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이겁니다. 법이라고 할 게 없으면 이제 분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방편의 이야기만 하는 거죠. 방편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분별을 말하냐, 법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분별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설법을 했다는 것은 방편을 폈다는 거고, 방편은 말하자면 방편은 엄격하게 말하면 방편도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방편도 분별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을 49년 동안 펼치셔 놓고서는, 즉 말을 해 놓고서는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자기가 공감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죠. 소화가 되죠. 그러니까 분별만 말하는데 분별을 한 적이 없어요. 분별을 말하지만 분별을 한 적이 없다. 다 법을 말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망우존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망우존인. 마음은 잃어버렸다. 즉 법은 잃어버렸다. 즉 손은 잃어버렸다. 망우라는 게 손은 잃어버렸다 이거거든요. 손은 이제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존인 아상은 아직 남아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후고망이잖아요. 인후고망. 인후고망.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소가 함께 잃어버렸다. 함께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아상이라는 생각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없고,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다르게 얘기하면 아공복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공복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 100% 드러나면 분별만 얘기하는데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을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 안목에 달린 거죠. 이런 말을 납득을 하는 거는 자기 안목에 달린 거예요. 납득이 안 되면 안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방편만 말한다는 것은, 즉 분별만 말한다는 것은 여기 삶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안장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편인데 여기 삶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말하지만 그런 분별에 따라가지 않죠. 절대로. 그냥 분별이 곧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색이 뭐냐 그러면 색은 물질이고 몸이다. 또는 생각이고 드러나 있는 거다. 분별 망상이다. 색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부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색이 뭐냐 그러면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색이고 공이에요. 색즉 시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이 뭐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공이라는 거는 뭐 분별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허공과 같은 것이고 이렇게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고 뭐 이렇게 그 대신 이렇게 동시에 깨어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안목이 깊어지면 공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색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공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나 한잔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법이 뭐냐 그러면 꽃이다, 뭐 핸드폰이다, 컵이다. 법을 공이 법이거든요. 법을 모르는데 왜 사물을 말하냐 그런 말을, 그래서 안목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 안목의 문제죠. 그러니까 공죽시색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법을 모르는데 우리는 법을 얘기하지 않고 색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공부가 그 실제 상황에서 자기 공부가 드러나는 거죠. 실제 상황에서 자기 공부가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방편이죠. 그러니까 법이 100% 드러나면 방편만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을 쓸 때 그 방편이 다 엄격하게 말하면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법 안장이다라는 방편을 쓰면서 법이 그 경험이거든요.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법이 눈 속으로 쑥 들어와서 저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법 안장이라는 방편을 한 거예요. 눈 안에 저장이 된다고. 그럼 이건 방편의 말이니까 분별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법을 말해야지 경계를 말하고 그런 일시적인 체험을 얘기하느냐.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법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런 체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이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약이 될 수도 있죠. 그래? 법이 눈 속에 있어?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이게 자등명이 되지만 법등명도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한테서도 밝게 드러나지만 경전의 방편의 말씀에서도 어긋나면 안 돼요. 색즉시공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즉시색이라고. 이유가 있거든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 거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고 그게 둘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편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자기한테서는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법이 100%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분별만 말하게 돼요. 근데 분별을 말하는데 이게 다 법이에요.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을 말하는데 법이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실제 상황에 자기가 100% 법이 드러나야 돼요. 즉 소지장이 극복이 되고 분별심이 완전히 극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100% 법이 드러나면 분별만 하게 되는데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법이다.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업장.